안녕하세요. 디오타임스 데니 한입니다. 오늘은 연봉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인사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한준기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또 저희 구조조정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네. 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관심을 네.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재밌는 또 토픽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자, 어떠신가요? 연봉 협상인데 네. 참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그렇죠. 생각만큼은 전략적으로 준비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알면서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요령을 말씀을 해드리면은 네. 이해는 하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볼까 오늘 아, 이렇게 준비를 맞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뭐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샐러리맨들의 가장 큰 음. 부분이자 어떻게 보면은 네. 가장 소박한 또 기쁨, 네. 또 큰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봉을 협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환경이 그렇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IMF 경제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평생 직장의 그런 네. 환상이 깨졌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뭐 평생 직장이라는 것을 계속 꿈꾸고 있었는데 아마 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네. 우리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고용시장 형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말 이직이 경력사원 중심의 이직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네. 뭐 회사 안에서 연봉 협상도 물론 매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조금 더 무게를 두고자 하는 거는 네. 내가 이직을 할 때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연봉에 대한 개념도 좀 정리하시고 네. 또 본인이 원하는 만큼 또 연봉을 받는 것도 좀 희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연봉이란 건 사실 회사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연봉의 최종 결정권은 회사가 가지고 있지만은 네.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도 거기에 큰 영향은 분명히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명확한 실력과 성과와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네네. 그 사람이 그 연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범위나 그 임팩트가 예전보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입사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잘못 연봉 얘기를 했다가 네. 또 그 채용 과정에서 이렇게 중단이 되거나 네.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주고 또 그 업계에서도 또 나쁜 이미지가 생기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함부로 뭐 협상하자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이제 왕왕 발생하고 네. 여전히 특히 이제 재직을 하시는 분, 한 직장에서 계속 재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이라는 단어를 쉽게 적극적으로 꺼내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오히려 재직자의 경우에는 연봉 협상의 그 레인지 자체가 네. 그 예산의 범위 자체가 이직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리고 네. 이미 또 뭐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그거 역시도 사실은 내가 준비하기 나름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입사하려고 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협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사 담당자도 협상을 할 테고. 네. 그렇죠. 그건 또 뭐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해 주실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럼 한번 오늘 어떤 식으로 저희가 협상을 하면 좋을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사원이라기보다는 네.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 자기의 또 다음에 이제 커리어를 생각해가지고 네. 또 다른 회사로 옮길 때 네. 그리고 이제 입사가 거의 이제 결정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연봉 그 고용 계약서가 되겠지만은 네. 연봉 협상 테이블에 나가야 될지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일단은
너무 많은데 네네. 큰 것만 얘기해도 한 8가지 정도가 아, 그래요? 돼요. 네, 근데 네. 이제 오늘 8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이제 크게 준비 단계, 음흠. 그리고 협상하는 노하우, 네. 그리고 한 마무리 단계. 네. 원래는 제가 한 8가지 정도 메뉴를 가져왔는데 네, 8가지를 압축해가지고 음. 한 3가지 포인트에서 가장 이제 엑기스적인 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준비 단계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준비 단계는 일단은 현재 직장에 있을 때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새로운 직장이 아니라 지금 네, 다니고 예, 있는 직장이세요? 네. 왜냐하면은 내 연봉을 저쪽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내 연봉을 책정한다는 것은 네. 크게 2가지를 보고 책정을 할 거거든요. 네.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정말 성과를 지금까지 계속 검증된 성과를 올리고 있었던 사람이냐. 예, 네네. 예, 그걸 볼 거고. 네. 2번째로는 잠재력이죠. 네. 이 사람이 그 잠재력에는 약간 이제 혼합된 이야기지만은 네. 잠재력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리더십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또 시장 안팎에서의 평판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더 중요한 네. 거고. 예. 3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10명 가운데 최소한 9명의 지원자들은 네.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게 뭔가요? 내가 저쪽 회사 가서 하게 될 그 일의 본질. 아.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job의 사이즈라든지 네. 역할과 책임, 또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회사 안에서의 네. 뭐라고 할까요? 뭐 메커니즘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네. 또 시장 밖에서의 뭐 무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라든지 네.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인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가운데 한 9명은 이거를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그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고 신경을 쓰고 싶어도 그 정보가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정보 자체는 제한적이지만은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거의 중요성을 아직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 생각조차 못하고. 예, 그렇게 네. 어떤 연봉 협상 테이블이 가져가야 될 네. 중요한 요소로 본인이 이렇게 아젠다에다가 집어넣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다. 절대적인 대부분이다. 예.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네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네. 지금 연봉이 이 정도니까 향후에 몇 프로 이상 올려줬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지. 네. 거기 가서 제가 역할이 어떻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발휘할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예가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가 네.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들 가운데 누가 연봉이 월급이 제일 높죠?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이죠. 네. 그 다음은 당연히 국무총리겠죠. 국무총리. 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성과를 너무 잘 내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잡의 사이즈가 크고 중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연봉을 높게 주는 걸까? 뭐 자회 사이즈가 이미 크고 그렇죠. 역할이 크니까. 네, 그 사람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네. 연봉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포지션 자체는 그 포지션 자체가 메이저가 굉장히 좀- 크고 복잡하고 여러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음. 그 잡에 들어간 사람한테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연봉을 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쉽게 이제 대입을 하자면은 내가 어떤 회사에 A 매니저라는 포지션 아니면 B 임원이라는 포지션으로 갔는데 네. 그 포지션이 그 회사라든지 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크기가 어느 네. 정도인지를 잘 객관적으로 이해만 할 수 있다면은 어. 그걸 굉장히 그냥 객관화하고 평이하게 잘 어필해서 네. 본인이 논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기존에 일하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네. 이제 예측을 할 수는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자분들이 네.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네. 주로 이제 경력 사원들이 이직할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가시거나 네.
아니면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가는 경우가 아직은 많죠. 앞으로는 그렇죠.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잡 오퍼 한번 지원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은 그냥 지원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연봉 협상까지 감안해가지고 나중에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서류 전형이라든지 면접에 통과하겠다라는 것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은 네. 전략적인 분들은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네. 어떤 거? 왜 오픈이 됐을까요? 그 잡이. 그러네요. 이게 뭐 새로 오픈된 건지 아니면 전임자가 있었던 건지 네.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럼 새로 오픈됐으면은 네. 어떤 이유로 새로 오픈이 됐나요? 라든지 전임자가 뭐 그만뒀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이제 그냥 뭐 다른 데 옮겨서 그만둔 건지 아니면 뭐 경질이 된 건지 네. 아니면 그 잡의 그 포지션을 홀드 하셨던 분들의 네.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히 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거든요. 네, 소개해준 헤드헌터 분이라든지 한 달이 건너가지고 그런 정보를 구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그 포지션이 그 회사에서 갖는 위치라든지 중요성을 충분히 네, 본인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죠. 약간 정보 싸움일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을 이제 충분히 수집을 했습니다. 네.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막상 협상의 그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이 협상의 과정에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본인이 기대하는 연봉 수준이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력서나 뭐 이렇게 지원할 때 이미 희망 연봉 쓰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희망 연봉을 쓰라고 많이 하죠. 네. 사실 이제 궁금했어요. 그건 얼마를 써야 될까?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그냥 빈칸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만약 신입사원이라 뭐 그런 거 쓰는 게 큰 의미는 없을 네.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의 대상인 경력사원 같은 네.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집요하게 계속 쓰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저 같은 경우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이직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네. 그래서 그냥 항상 원론적인 이야기를 쓰죠. 협의 가능하다. 저도 느낌상 네. 한번 쓰게 되면 네. 내 패를 다 벌써 네, 오픈하는 예, 그런 예, 느낌이 예, 들어가지고 협의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쓰고 네. 다만 이제 초반이라든지 거의 이제 전형 절차의 막판에 이르러서 저의 이제 합격률이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을 뽑아도 되겠다라는 게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현재 받고 있는 연봉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죠. 그럼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주 간략하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보내드리는 게 잘못됐고 자세하게 보내드리는 게 잘한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항상 결과론적으로 모든 게 나타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써드려요. 엑셀에다가 그러니까 바로 이제 돈으로 받는 것도 있고 비금전적으로 받는 것도 있잖아요. 복리후생제도, 뭐 콘도 이용권이라든지 뭐 회사에서 뭐 자기개발비를 얼마 준다든지 명절에 선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건강검진이라든지 자세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돈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돈으로 명확하게 가치가 환산될 수 있는 게 있죠. 뭐 우리사주라든지 아니면 스탁 옵션이라든지 주식 같은 거.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언제 내가 연봉이 또 인상될 예정이라는 것까지 다 적어드려요. 그게 가까운 미래라면은 그 이제 직장 옮기는 시기하고 맞물리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요거를 항목별로 엑셀에다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쓰고 또 아까 이제 뭐 복리후생 같은 경우 그거를 시장 가격으로 또 돈으로 제가 직접 환산해가지고 간단한 수식까지 넣어주죠. 그렇게 자세히.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그 인사 담당자라든지 급여 담당자분들이 그걸 보시고 그분들이 자기 회사의 그 정보를 숫자를 거기다가 입력만 시키면은 말 그대로 이제 애플 투 애플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려요. 이렇게 한번 다 쓰다 보면은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네. 저 같은 경우 의외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구나. 그렇죠. 막상 지나보면 예.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이 음. 객관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심리적으로 상대방이 봤을 때 굉장히 꼼꼼한 분이고 많이 받고 있구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네네. 이건 실제로 제가 음.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들었던 얘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베이라는 회사를 네. 들어가기 전에 최종 사인을 하기 전에 그 이베이의 인사부장이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정리해 달라고 네.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 시트에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모든 걸 일단 현금으로 받는 건 현금으로 네. 받고 또 미국 회사였으니까 네. 달러로 받았던 것도 있죠. 주식 같은 거. 그럼 이제 주식에 뭐 환율 기준으로 해 매달 며칠 환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까지 다 환산해가지고 엄청 디테일하게 예, 하셨네요. 꼼꼼해야 되죠. 엑셀도 다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합격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그거를 실무 작업을 했던 이제 인사부장하고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그때 명쾌했다 자기는. 아, 오히려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상대방. 여러 후보자한테 그걸 제안 요구를 했는데 네, 네. 제가 너무 그걸 정리를 잘해줘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었고 그렇죠. 또 그게 또 좋은 급여를 책정하는데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인사 담당자도 그거를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자기가 수집을 해야 될 텐데 예. 그걸 알아서 지원자가 네. 미리 준비를 해주면 네. 그냥 준비 서로 매칭만 네. 해주시면 예. 되니까 그렇죠. 항상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많이 하려고 하죠. 물론 그 규모가 작은 회사라든지 아직 그런 게 잘 발달되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만약 내가 지원한 회사가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사 시스템이 되어 있는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라면 이렇게 정리를 해줬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하여간 투명하게 같은 포지션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또 연봉을 책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전 직장 연봉을 공개해도 상관이 없나요? 뭐 연봉 협상 단계에서는 협상 단계는 괜찮나요? 예. 이 외부에는 뭐 알리지 마라 뭐 이렇게 사인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내가 그거는 이제 외부도 외부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동료라든지 누구한테 내가 얼마를 받는다는 것을 이제 오픈하게 되면 그건 여러 가지로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발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외부에 누군가한테 우리 회사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 되겠지만 지금 내가 새로운 이제 이직을 하는 단계에서 협상 단계에서는 운동선수들이 그걸 다 공개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알아야지 또 내가 연봉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를 내가 더 요구를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서는 뭐 얼마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몇 프로를 더 요구하면 그게 합리적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나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나눌 때 크게 한 4개 정도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니어 그룹, 그리고 뭐 팀장급 정도 그룹, 그리고 임원들 그룹, 그리고 이제 CEO 그룹이 있는데 위로 갈수록 사실은 정보를 구하기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시장에서의 조사를 다 하고 대략적인 그 레인지는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가게 될 그 포지션에 대략적인 그 회사가 받는 평균 연봉치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또 감안돼야 되는 게 뭐 이제 물가라든지 또 이직을 할 때 내가 가져야 될 약간의 감내해야 될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 가지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내가 얼마를 요구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보통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재의 직장이라든지 내가 또 옮기게 될 그 직장에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연간 연봉이 대략 몇 %가 오르는지는 일단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도 결국 또 정보 싸움이네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네. 대략적으로 네. 인터넷 검색을 몇 개 해보면 금방 나오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경영자 총연합회에서는 매년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식회사의 직원들의 연봉 인상을 몇 %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권유안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그리고 양대 노동조합인 네. 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올해 우리가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연봉 인상률이 또 나오죠.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 뭐 GDP 이런 네.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쭉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보통 그냥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네. 1년에 오르는 평균 기본급이 네. 보통 이제 한 5%에서 10% 사이였던 것 같아요. 기본급 인상. 네. 네. 예. 그리고 항상 경총은 경영자 총연합회는 좀 네. 낮게 잡고, 낮게 잡고. 네. 민노총이나 그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좀 높게 잡죠. 입장이 이제 네, 상반되는 예, 입장이네요. 네. 아무튼 제가 있었던 한 10개 정도의 회사 같은 경우는 음. 뭐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기본급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대략 한 5%에서 한 10% 정도가 인상이 됐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뉴스를 검색하게 되면은 업종별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올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뭐 평균 연봉 인상률이 몇 %다. 이거는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높아야겠죠. 네. 네. 높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직할 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그 옮기는 자리가 네. 현재 내가 있는 자리하고 수평적인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자리로 간다면 그 잡의 사이즈라든지 조직 내에서의 어떤 무게 같은 걸 감안해 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보다는 꽤 높은 금액을 네. 요구를 해야겠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운이 좋아서 항상 많이 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모든 걸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알고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좀 개방적인 회사라든지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네. 희망하는 연봉을 물으면서 네. 왜 그렇게 그 연봉을 원하느냐라고 이유를 물어볼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정보를 많이 갖고 나름대로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나의 논리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조금이라도 더 먹혀들 수 있는,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건 뭐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최고로 많이 점프하셨을 때가 몇 프로 하셨어요? 예전에?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실질적인 연봉은 뭐 한 60% 이직을 하면서 이직을 하면서 60%? 예, 제일 많이 올랐던 건 60%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운도 좋았고 약간 근데- 예외적인 싸움이니까. 근데 이렇게 준비를 그렇게 철저하게 네. 하고 가시면 네. 인사 담당자가 굉장히 협상에서 불리할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이 정도 답변이 네.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네. 엑셀로 정리하고 시장가도 다 준비하시고 네. 그 포지션에 대한 공부도 철저히 하시고 네. 하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운 좋게 뭐 하여간 뭐 제일 높았던 게 한 60%고 네. 그리고 뭐 적게 가더라도 항상 기본급은 20% 이상씩은 다 올라갔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뭐 이거 여담이지만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미니멈 20에서 뭐 네. 보통 한 30-40%는 다 올랐던 것 같고 많이 오를 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60% 이상 올랐던 것 같고 그건 뭐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그 정도는 네. 항상 나왔던 것 같고 또 이제 임원이 되면서 현찰로 바로 2년 후에 팔 수가 있는 환산할 수 있는 네. 또 주식도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 아마 더 수치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그런 뭐 정리를 잘 하고 정보를 잘 조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네. 그거는 이제 백워드 부분이에요. 저기 뒷부분의 얘기고 프론트 라인에서는 그들이 나 같은 스펙을 시장에서 나 같은 스펙을 막 정말 중요하게 찾고 있는 순간에 준비된 제가 저를 잘 어필하면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직할 생각이
없더라도 네. 늘 준비를 해둬야 그렇죠. 되겠네요. 평소에 그거를 항상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고 네. 내가 냈던 성과는 정말 그 잘 기록을 수치로 가능한 한 네. 의미 있는 수치나 정성적으로 쓰더라도 음. 그 정성적인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잘 기술을 해놔야 돼요. 네네.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이력서라든지 인터뷰 갔을 때도 먹히게 되는 거고 네. 또 그렇게 정리가 잘 된 이력서라든지 나 이제 링크드인 프로필 같은 걸 보고 헤드헌터는 연락을 할 거니까 네. 그렇다고 제가 가진 게 없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나 잡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쑤시는 것보다는 네. 내 자신이 준비가 잘 되고 향기가 나게 되면은 음. 시장은 이제 접근을 하게 되겠죠. 알아서 찾아오게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먼저 사고 싶다라는 의지를 네. 호기심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일단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정하게 되겠죠. 아, 예. 네. 예. 그 잡 사이즈라는 부분을 네, 굉장히 네.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잡 사이즈 그거에다가 추가로 그 회사 내에서 어떤 직무의 구조라든지 연봉의 구조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알 수만 있다면은 네. 좀 알아내시면 좋은데 그 현직자라든지 전직자한테 네. 물어보게 되면은 네.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어. 연봉의 구조라든지 네. 네.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연봉 인상률이라든지 또 매년 연봉은 언제 오른다든지 그럼 이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이제 옮기게 되면 다음 연봉 인상이 언제이고 또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뭐 매니저급이라든지 네. 임원급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된다라든지 그런 거를 알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가 지금 왜 이 사람을 뽑는지 네네.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아놓게 되면은 네. 내가 조금 더 건방지게는 말씀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자신감 있게 그쪽에다가 내 의사를 피력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저쪽에서 나 이외에 대안이 없느냐라는 것을 내가 체크하듯이 네. 우리 자신들도 나만의 또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이 회사만 지원한 게 아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전문적인 협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문 용어로 BATNA라고 하죠. 네. BATNA 그래가지고 요거는 네. 이제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 Agreement 약자예요.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네. 합의된, 그러니까 협상된 합의점, 협상의 합의점에 이르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의미인데, 요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저기 의미를 해석할 때는 직역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협상이 결렬됐을 때 내 손에 또 여전히 주어져 있는 대안은 뭐냐라는 그런 의미를 쓰거든요. 그럼 항상 백업이 있네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강조를 하는 것처럼 이직을 하고 연봉 협상을 한다는 것은 내가 현재 안정된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다. 아. 그래서 이게 협상이 결렬이 되더라도 네. 내가 여전히 다닐 곳이 있으니까 네. 내가 집중은 하지만은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협상에 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 들어주면 안 나 되면 그냥 일단 잠깐 아니면 여기 되니까. 있으면 되는 네, 거고. 네. 그거를 제일 잘했던 물론 셀러리맨들도 그런 게 많이 있고 저도 했지만은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네. 아주 오래전 케이스지만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메이저리그로 가서 아주 활약을 많이 했던 네. 투수 류현진 선수예요. 아, 네. 예, 그게 처음 미국으로 건너가 제가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해서 숫자가 조금은 가물가물한데 네네. 처음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한화 이글스라는 팀에 소속이 돼 있고 네. 그 이제 LA 다저스로 처음 갔죠. 그때 제가 들었던 게 첫 연봉이 첫 해 연봉이 3,600만 불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1년 받은 건지 3년치인지 그건 정확한 기억이 네네. 나지 않지만은 3,600만 불을 받았는데 네. 최종 사인하기 1분 전에 네. LA 다저스가 네. 제시한 금액은 3천만 불이었어요. 20%가 600만 불이라는 돈이 엄청 크죠. 20%죠. 지금 환율로 생각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되죠? 뭐 거의 한 80억, 80억 정도 50억 되죠. 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1분을 남겨놓고 네. 자기가
3,600만 불 아니면 안 가겠다라고 베팅을 한 거예요. 네. 뭔가 든든한 다른 게 있었나 보네요. 그걸 나중에 그 M 방송국의 무릎팍 도사라는 프로그램에서 네네. 그걸 봤는데 네네. 그때 류현진 선수가 얘기했던 그 고백이 뭐냐면은 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그냥 하나 이글스에서 몇 년 더 뛰면 되지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도 연봉 차이가 상당했을 텐데도 그런 예. 마음을 가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류현진 선수한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기만의 확실한 베트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베트나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 차이가 많더라도 네. 내가 충분히 여기 네. 돌아갈 마음이 있고 네. 그 마음이 준비가 돼 있다면 네. 뭐 그게 하나의 베트나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뭐 1년 후에 옮겨도 사실 상관이 없죠. 내가 이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은 네네. 내가 여기서 더 성과를 만들어 가지고 네. 기회는 내가 계속 성과를 내고 평판을 관리하고 있으면은 기회는 곧 오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옮길 때 보통 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았지만은 그거는 뭐 조금만 참으면 또 얼마든지 그렇죠. 또 잭팟을 터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베트나가 있는 사람들 특히 뭐 현직 회사가 있으면 베트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회사를 안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네. 새로운 회사를 지원했을 때 본인의 베트나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뭐 가장 좋은 거는 몇 개 회사에서 동시에 진행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오파를 받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그 사람한테 베트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딱히 어떤 오파 레터를 받지는 않았지만 시장에 어떤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저기랑 얘기가 되는 거. 네. 그럼 그걸 보고 났을 때 내가 지금 당장 손에 쥔 건 없지만 충분히 지금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 하는 것도 이제 베트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뭐 물론 인사 전문가시니까 그 협상하실 때마다 성공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직하고 싶을 때 그 멘탈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뭐 자기가 옮기고 싶어서 이제 그 옮겨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는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런 걸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걸 또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따로 계신가요? 전문가들이? 그렇죠. 저도 그렇게 도와주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제 대학생 때 만났던 제 멘티가 있어요. 네네. 10년 이상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참 똑똑한 게 본인이 이렇게 옮길 타이밍에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돈을 받죠. 유료로 받는데 이 친구는 뭐 대학생 때 만나가지고 제가 멘토링을 오래 해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연락 오게 되면 제가 그때는 좀 정말 이렇게 거의 무료 비슷하게 서비스를 해줬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그 예를 들어가지고 뭐 S전자로 옮길 때라든지 꼭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데 멘토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 전화로 이제 1시간 전화나 이렇게 줌을 통해 가지고 1시간 정도 얘기해주고 근데 참 이 젊은 친구가 대단한 게 그렇게 저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세컨 오피니언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책자라든지 또 이런 걸 코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공통 접점에 대한 걸 중심으로 준비해가지고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게 그래서 하셨네요. 제가 이 친구에 대한 칼럼도 신문에 한 2편을 썼었는데 딱 7년 만에 신입으로 시작해가 7년 만에 자기 연봉을 2배를 올렸어요. 와. 처음에 이제 그 커트라이 인턴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S전자 옮길 때 딱 계산을 해보니까 딱 7년 동안에 이제 자기 인턴 받았던 거에서 이제 신입사원 받았던 거에서 2배를 딱 올렸더라고 연봉을 그 불경기에. 그걸 공짜로 해주셨네요. 원래 공짜로 다른 분들한테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제 이제 멘티였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오랫동안 굉장히 든든하겠네요. 그런 분들은 이제 중요한 시기에 딱 그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제 몇몇 그렇게
저기 프로페셔널하게 음. 코칭을 해주고 또 네. 전문적인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네, 몇분 네.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만은 또 체크하고 가면 음.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일단은 마무리를 잘해라. 그리고 협상할 때 굉장히 프로답게 해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끌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네. 이것도 윈윈이라는 상황으로 항상 생각을 해서 항상 프로답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라.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사실은 네. 협상이라는 것은 준비 단계가 있고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가 내가 이제 현 직장에서 잘하는 네. 거. 그다음 중요한 게 시장과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하게 내 나름대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거. 그런 마무리 이제 팔로우업을 잘하는 거. 네. 하다못해 감사의 메시지라도 결과에 그렇죠. 상관없이 네. 보내고 또 본인이 그 협상을 통해서 느꼈던 게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일기에다 좀 한번 정리를 해놓고 앞으로 직장은 또 계속 또 옮길 그 상황은 계속 벌어질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스텝 프로세스를 잘 기억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저는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해당은 없지만 네. 과거에 이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더 많은 것들을 더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또 새롭게 알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신 것도 사실 협상이거든요. 내가 어떤 맞아요. 고객사에 내가 어떤 그 비딩을 들어갈 때도 네네. 거의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고 저도 처음 이제 코칭을 할 때 제가 원하는 코칭 비용을 받았단 말이에요. 시간당. 네. 그때도 마찬가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또 겸손하게 프로답게 하고 또 시장 가격도 제가 그쪽에다가 외국 고객이었으니까 네네. 제시를 해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대로 됐거든요. 이제 연봉은 아니었지만 네네. 이제 코치로서 사업을 들어갈 때도 그렇게 제가 협상을 성공적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은 네. 연봉만이 아니라 모든 협상 그렇죠. 과정에 필요한 네. 것들이 예. 말씀하신 준비 과정과 네. 이 그 단계와 나중에 팔로우까지 예. 다 필요하죠. 필요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재밌는 말씀 예. 감사드리고 네. 다음 게 더 기대가 되겠네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